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요즘 보면은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나스닥이 올라요.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 나스닥이 올라요. 이거 완전 상식에 반대되는 거죠. 이거는 월가 큰형님들의 속사정이 있는 건데요. 요거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동영상 올리는 시간 기준으로 전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예상 고용지수가 66K였는데 실제로는 50K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거죠. 엄청 나쁜데 나스닥 지수는 이날 오히려 1.02%나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가 1.02% 오른 거면 꽤 많이 오른 거잖아요.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2008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 세계가 거의 0%의 금리를 즐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동안 한 세대가 금리는 당연히 낮은 거지 라는 전제 아래 모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투자가 지금 현재에서는 엄청난 악성 투자가 돼가지고 자본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게 왜 나쁜 건지 한번 볼게요. 월가 형님들의 투자 예시고요. 이분들이 영업이익 3%짜리 소매업 기업 하나를 M&A 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로 이분들 투자하실 때, 기업 M&A 하실 때 소매업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회사니까. 그래서 과거에 금리가 0% 시대, 그러니까 이분들 투자하실 때는 한 1% 정도로 투자하셨겠죠. 이때는 어떻게 됐었었냐면은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한 3 나오고 이자 비용이 한 1 나와서 한 2 정도가 최종 이익이 되고요. 이 2로 원금 같은 것들을 상환해가지고 빚을 점점점 줄여가는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현재는 미국 금리가 한 3.2%에서 3.7%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금리 한 4% 이상짜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100 벌고 3 버는 거는 똑같은데 이자 비용이 4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 이익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러면 지속 불가능한 손해가 돼버리는 거죠. 쉽게 예시로 들으면은 현재 상태는 매년 손실이 마이너스 1씩 발생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1% 내리면은 손익이 0이 돼버리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금리가 2%가 내리면은 수익이 나는 반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 내리는 게 사실 금리 엄청 많이 내리는 거긴 한데 이 1%의 금리 인하가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 형님들의 이제 속사정을 저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월가 형님들도 본전 탈출하고 싶어 하세요. 저희도 맨날 주식 투자하다가 물리면은 본전만 되면은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월가 형님들도 지금 본전만 되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금리가 내려야만 됩니다. 금리가 내리려면은 경제가 안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가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첫 번째 금요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날이 고용지수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지수가 나쁘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지수가 낮네, 경기가 안 좋네, 금리 내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고용지수가 좋으면은 경기가 좋네, 이러다 경기 과열될 수도 있네, 그러면서 금리가 고정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게 하려면은 지표가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은 경제 상태는 안 좋은 거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가 형님들은 굉장히 기쁜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오릅니다. 옛날에는 이 나스닥이 오르면은 한국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올랐고 나스닥이 내리면은 한국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패턴이 깨졌어요. 이거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나빠야만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월가 형님들이 너무 기뻐서 나스닥을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미국 경기가 한국 코스피 코스닥에 직접적으로 영향 끼치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쪽으로 더 돈을 많이 실어 나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조화가 됐었는데 이 미국과 한국의 증시가, 근데 현재는 월가 큰형님이 오히려 한국의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거랑은 다른 논리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고 한국 증시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I가 거품이다 라는 거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돼버리면은 나스닥도 내리고 한국도 내리는 건데, 이런 식의 거시적 트렌드가 변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경제 지표에 의한 것들은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나스닥하고 한국 증시랑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요즘엔 보이는 겁니다. 제 주변 분들이, 지인들께서 도대체 나스닥은 왜 지표가 낮으면은 오르는 거냐? 요거 궁금하셔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오늘은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신문이더라도 뭐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되면은 따박따박 보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사이트에서 보면 좋은지 제가 한번 이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매일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포렉스 팩토리라고 주로 외환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입니다. UI가 참 별로 요즘식은 아니죠. 근데 이거 UI 변경하려고 해도 이 사이트가 워낙 오래되었고, UI 변경하면은 오히려 오래 본 그런 형님들이 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에 구닥다리 UI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좋은 게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거의 즉시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각 날짜마다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사이트거든요. 1월 9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각 나라별로 어떤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되는지 쭉 나와 있고요. 경제 지표가 몇 시에 발표됐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한국 시간이고요. 그 나라의 시간에 맞는 때로 보여줘요. 그래서 10시 반이면은 나스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반에 개장하니까 1시간 전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매주 첫 번째 금요일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Non-Farm Employment Change.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인데요. 미국. 여기서 시장의 예상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발표된 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전 달 건 얼마인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딜레이가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월가 형님들은 블룸버그 단말기 통해서 0.0001초 만에 받아보시는 지표지만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개미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무료로 중요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폴더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폴더들이 무슨 뜻이냐면은 빨간색이면 엄청 중요하다, 증시나 외환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표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인 지표들을 매일 확인하시면 투자에 유용하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언급한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실제 본인의 투자는 본인의 의사결정과 분석에 따라서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